당신 짐은 종이컵 하나면 충분해. 8개월 전 서울 서초동 대형 로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개인 물품들을 커피 자판기 종이컵에 쑤셔 넣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쫓겨난 그녀는 한여름 한낮에 종이컵 하나를 들고 빌딩 로비를 걸어 나왔죠. 하지만 오늘 그 며느리가 같은 로펌 이사회실에 앉아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비밀 계좌 공개 자리에서요. 시어머니는 법인 인감까지 위조해가며 회사를 차지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진짜 주주 명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모두를 경악시킬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종이컵 하나 들고 쫓겨난 며느리가 법정에서 펼친 완벽한 역전극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부 종이컵. 2024년 10월 서울 서초동 대형 로펌 32층. 최지민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33살, 하버드 로스쿨 출신. 이 로펌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죠.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 오전 11시 점심시간 직전이었어요. 시어머니 한명옥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66,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손엔 커피 자판기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명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짐 싸. 종이컵 하나면 충분하지. 주변 변호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지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명옥이 책상 위 물건들을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볼펜 한 자루, 포스트잇 한 뭉치, 립스틱 하나. 모두 종이컵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옥이 내뱉은 마지막 말. 이게 내 인생 전부야. 종이컵에 담길 정도로 가벼운 인생. 주변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60대 초반, 흰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 그는 지민에게 조용히 나가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한 상사였어요. 수십 건의 사건을 성공시키며 로펌 매출에 기여했던 지민이었는데 한마디 변호도 없었죠. 지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을 들었어요. 립스틱, 볼펜, 포스트잇. 5년 경력이 종이컵 하나에 담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정장 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손엔 커피 자판기 종이컵.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요?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한여름 대낮이었습니다. 햇빛이 유리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민은 로비를 걸었습니다. 종이컵을 든 채 경비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힐끔거렸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어요.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지민은 멈춰 섰습니다. 종이컵을 내려다봤어요. 종이컵 바닥에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전부라고? 지민은 작게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종이컵 안에서 무언가가 빛을 반사했어요. 볼펜 클립이었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금속. 지민의 눈빛이 변했어요. 종이컵도 제대로 쓰면 무기가 되는 법이지. 지민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2년 전 회계 사건을 맡았을 때 받은 명함이었어요. 정산 회계법인 이정산 대표. 2부 3년 전의 시작.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2021년 2월. 지민과 강민혁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했어요. 하객 300명. 하버드 출신 변호사와 재벌 3세의 결혼. 모두가 완벽한 커플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민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했어요. 메이크업은 완벽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첫 상견례가 떠올랐거든요. 명옥이 지민을 처음 봤을 때 한 말들. 하버드. 여자가 공부는 왜 그렇게 많이 했냐고. 변호사. 우리 집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곤란하다고.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30 넘었으면 늦었다고. 그날 밤 민혁에게 말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민혁은 손을 잡으며 말했죠. 우리 어머니 원래 좀 직설적이야.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반지 교환, 서약, 키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피로 현장에서 명옥이 다가와 속삭였던 말. 신혼여행 다녀오면 바로 로펌 그만둬야 한다고. 우리 집 며느리가 일하는 꼴 못 본다고.
지민은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결혼이 실수라는 걸. 신혼여행은 몰디브였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완벽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민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민혁이 수영장에서 놀 때 지민은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로펌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급한 사건이 3건이나 들어와 있었거든요. 민혁이 들어와서는 신혼여행에서까지 일을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어머니 말이 맞다고. 여자가 일에 매달리면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21세기인데 무슨 가문의 전통이냐고 물었더니 민혁은 그냥 우리 집 분위기가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지민은 그날 밤 창밖바다만 바라봤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결혼 후 3개월. 신혼집은 없었습니다. 시댁 대저택에서 함께 살아야 했어요. 강남 대치동 300평 단독주택. 지민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 시아버지 혈압약 챙기기.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또 다른 일들. 청소, 세탁소, 명절 준비. 지민의 손목은 설거지로 부르텄고 허리는 청소로 아팠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혁에게 따로 나가서 살자고 했어요. 민혁은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아버지 사업이 어려운 시기라서 엄마가 예민하다고.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상관 있다고. 결혼 6개월 후 지민은 중요한 송무를 맡았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분쟁 사건. 승소하면 로펌 역사상 최고 수임료였어요. 재판 전날 밤 지민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서류 검토, 증인 신문 시나리오, 판례 찾기. 새벽 4시 명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당장 집에 오라고. 며느리가 밤새 밖에서 놀면 안 된다고. 재판이 있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이 뭐가 중요하냐고. 가문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도 지민은 재판에서 이겼어요. 2시간만 눈을 붙이고 법정에 섰지만 완벽한 논리와 준비된 증거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명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누구랑 놀다 왔냐고. 여자가 밤새 사무실에 혼자 있을 리 없다고. 지민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며느리라는 역할일 뿐이야. 결혼 1년 후 명옥은 지민을 산부인과에 데려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왜 애가 없냐고. 검사 결과 지민은 정상이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만 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명옥은 다음 달부터 로펌 그만두라고 했어요. 일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차 안에서 지민이 말했습니다. 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명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뭔데 원할 때를 정하냐고. 시어머니인 내가 원하는데. 그날 밤 민혁과 대화했어요. 아이 계획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고.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급하시다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결혼했으면 이제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민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이기적인 거냐고. 결혼 2년 후 지민은 파트너 변호사 승진 대상자가 됐습니다. 로펌 역사상 최연소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재 6개월. 지민에게 꿈 같은 기회였죠. 하지만 명옥은 결혼한 여자가 남편 두고 혼자 미국에 가냐고 했어요. 민혁도 반대했습니다. 신혼인데 6개월이나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냐고.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민은 프로젝트를 거절했어요. 대표 변호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신 안 온다고. 그날 밤 지민은 혼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결혼 3년. 명옥이 지민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회의실로 데려가더니 이혼 합의서를 탁 내려놓았어요.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는 거라고. 지민이 동의 안 한다고 하자 명옥은 말했습니다. 내가 동의 안 해도 우리 아들이 동의하면 된다고. 그때 민혁이 들어왔어요. 지민은 남편을 봤습니다. 민혁은 눈을 피하며 말했죠. 미안해. 지민아. 나도 이혼이 맞는 것 같아. 지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말했어요. 출입 권한이 정지됐다고. 대표님께 문의하라고. 전화를 걸었죠. 한명욱 여사께서 요청하셨다고. 자네를 더 이상 고용하지 말라고. 한 여사는 우리 로펌 최대 고객이라서.
그리고 명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이게 내 전부야. 종이컵 하나면 충분하지. 어차피 내 인생도 이것밖에 안 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민은 로비를 걸었습니다. 종이컵을 든 채 한여름 한낮 햇빛이 쏟아지는 빌딩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민은 다짐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게 내 전부라고? 이제 보여주지. 이 종이컵으로 뭘 할 수 있는지. 3부 회계사와의 만남. 이정사는 40대 초반, 안경을 쓴 냉철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민은 명함을 내밀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명진 홀딩스. 제 시아버지 회사입니다. 조사 가능하신가요? 이정산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공개 법인이라 외부 조사가 어렵지만 방법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그리고 비용은 2천만 원. 지민의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었어요. 로펌에서 쫓겨난 뒤 신용카드도 명욱이 정지시켰거든요. 한 달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마련하겠다고. 그날부터 지민은 강남 뒷골목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 3평짜리 방. 창문은 작았고 복도 끝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프리랜서 변호사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률 자문. 시간당 20만 원. 첫 의뢰가 들어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소규모 스타트업 계약서 검토. 24시간 만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보수는 50만 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어요. 밤새워 일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했어요. 눈은 충혈됐고 손목은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통증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은 벽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복도로 나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중반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지민은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과로와 영양실조. 의사가 말했어요. 며칠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여성의 이름은 유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배달 대행을 동시에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었어요. 법대 3학년. 지민은 유나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법률 공부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생각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종이컵을 들고 살아가고 있어. 2달 후, 지민은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정산에게 전화했어요. 돈이 준비됐다고. 일주일 후, 이정산이 지민을 불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명진 홀딩스 비자금 조성 의혹. 시아버지 강철수 회장이 생전에 비자금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총 500억. 그리고 이 계좌들의 실소유주 명단에 지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3개 계좌, 총 50억. 지민은 당황했어요. 만든 적이 없는데. 이정산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계좌 개설일 2023년 5월. 개설 지점 강남 대치동. 대리인 한명옥. 시어머니가 변호사님 명의로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죠.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명옥은 처음부터 지민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정사는 USB를 건넸어요. 은행 거래 내역, 개설 서류, CCTV 영상 모두 들어있다고. 지민은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작은 USB지만 그 안엔 명옥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정산이 말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준비하세요. 사부 법정으로. 지민은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명옥의 영향력 때문에 대형 로펌들은 모두 거절했어요. 10곳째 거절당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법인정의 대표 구민재 변호사. 법조계의 이단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권력에 맞서는 속무로 유명했죠. 그가 지민의 사건을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포의 작은 빌딩 3층. 구민재는 50대 초반, 흰머리에 수염을 기른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어요. 사무실은 소박했습니다. 책장 가득 판례집, 벽엔 의뢰인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 USB를 검토한 구민재가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명예 도용 증거가 명확하다고.
CCTV에 한명욱이 직접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 개설 서류의 필적 대조, 거래 내역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지만 한명욱은 법조계에 인맥이 많았어요. 쉬운 싸움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구민재가 물었어요. 왜 싸우려고 하냐고. 합의금 받고 조용히 끝낼 수도 있는데. 지민은 가방에서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8개월 전 로펌 로비에서 들고 나온 바로 그 종이컵. 저를 종이컵에 담긴 여자라고 했어요. 그게 제 전부라고요. 이 종이컵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구민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좋다고. 함께 싸우자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유나였습니다. 지민이 병원에 데려갔던 그 법대생. 시험에 합격해서 구민재 밑에서 일하게 됐다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세 사람은 매일 밤 회의를 했어요. 증거 정리, 소장 작성, 예상 반론 준비. 유나는 밤새 판례를 찾았고 구민재는 전략을 짰으며 지민은 시댁의 비리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지민이 시댁에서 3년간 몰래 모았던 자료들,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본 회계 장부 사진, 명옥과 민혁이 나눈 대화 녹음, 민혁 동생이 해외로 송금한 내역, 모두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명옥은 즉시 반응했어요. 대형 로펌 5곳을 고용하고 역고소를 걸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어요. 재벌 며느리가 시댁 비자금을 폭로했다고. 하버드 출신 변호사의 복수극이라고. 기사는 지민에게 불리했어요. 명옥이 언론을 장악한 거죠.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고 악플이 달렸습니다. 재벌 노린 금수저 사냥꾼. 돈 때문이지 뭐. 지민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구민재가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유나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재판 전날 밤. 지민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을 꺼내봤어요. 8개월 전. 그 종이컵. 이제 그 종이컵은 상징이 됐습니다. 나는 종이컵에 담길 만큼 작은 사람이 아니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지민은 원고석에 앉았어요. 검은색 정장, 단정한 머리,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오른쪽엔 구민재와 유나, 왼쪽엔 명옥, 민혁, 그리고 대형 로펌 변호사 5명. 명옥은 화려한 샤넬 정장에 진주 목걸이,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민혁은 지민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50대 후반, 백발의 엄격한 인상의 여성 판사.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한명욱은 원고 최지민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고 총 50억 원을 불법으로 은닉했다고.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60대, 법조계 거물.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원고는 결혼 당시 모든 재산을 시댁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고. 구민재가 즉시 반박했어요. 위임. 어디에 그런 합의서가 있냐고. 피고 측이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민은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구민재가 필적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법원 복도에서 명옥이 다가왔습니다. 포기하라고. 넌 이길 수 없다고. 지민은 명옥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방에서 종이컵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저를 종이컵에 담긴 여자라고 하셨죠. 이 종이컵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명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민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각서의 필적은 원고 최지민의 것이 아니라고. 유사하게 모방한 흔적은 있으나 필압, 글자 크기, 띄어쓰기 습관 모두 다르다고. 구민재가 전화했습니다. 이겼다고. 각서가 위조로 밝혀졌다고. 하지만 지민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냐고. 두 번째 재판. 판사가 필적 감정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각서는 위조로 확인됐다고. 이에 대해 변명하겠냐고. 피고 측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저희도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출처를 모른 채 증거로 제출했다는 말이냐고. 침묵이 흘렀어요. 구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측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어요.
은행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3년 5월 15일. 한명욱이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 창구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확대된 화면에 계좌 개설 신청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명의자 최지민. 대리인 한명욱.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구민재가 설명했어요. 피고인 한명욱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 계좌를 개설했다고. 이는 명백한 명의 도용이라고. 피고 측이 반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구민재가 계속 이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계좌들로 유입된 자금은 명진홀딩스의 비자금이라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떴어요. 명진홀딩스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그리고 지민명의 계좌로 총 500억 원의 자금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휘갈겨 쓰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명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가 정숙을 명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이 급히 회의했어요. 잠시 후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합의하자고. 100억 드리겠다고.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없다고. 200억. 지민이 말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명욱이 일어섰어요. 처음으로 직접 발언하는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며느리가 돈 관리를 못해서 대신 계좌를 만들어준 거라고. 구민재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고. 돈 관리를 못할 사람이 아니라고. 명욱이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뭐가 대단해요?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요. 순간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욱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가 기록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한명욱의 발언 기록하라고. 구민재가 말했어요. 방금 발언은 피고인이 원고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명욱이 당황해서 앉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이 머리를 싸맸어요. 판사가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됐다고.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을 달라고. 합의 제안 받았냐고. 지민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지민이 말했어요. 저는 종이컵에 담긴 여자라고 불렸다고. 시어머니는 제 인생이 종이컵 하나에 담길 만큼 가볍다고 했다고. 지민은 가방에서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것이 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지민은 종이컵을 들어 올렸어요. 이 종이컵은 이제 제게 상징입니다. 작은 시작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보도했어요. 종이컵 든 변호사, 재벌 시댁과 맞서다. 작지만 강한 정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부 최종 판결. 2025년 4월 최종 재판일이었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민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이제 그 종이컵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한명욱. 강민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법정이 숨죽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명욱은 명예도용, 금융사기,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500시간. 명욱이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강민혁은 범행 방조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민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원고 최지민에게 위자료 50억 원, 재산 분할 100억 원, 총 150억 원을 지급하라. 명진홀딩스의 비자금은 국고로 환수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불법 계좌는 모두 폐쇄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친다고. 탕. 지민은 눈물을 참았어요. 구민재가 어깨를 두드렸고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8개월 전, 저는 종이컵 하나를 들고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민이 종이컵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저는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것이 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군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종이컵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박수 소리가 커졌어요. 지민은 종이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종이컵에 담길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큰 변화를요. 기자들이 열광했고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종이컵을 내려다보며 지난 8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로펌에서 쫓겨나던 날, 이정산을 만났던 날, 구민재와 유나를 만난 날,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민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새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종이컵, 대표 변호사 최지민, 작은 시작, 큰 변화,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어요. 어려운 처지의 분들, 무료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종이컵처럼 작아 보여도 담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100개, 200개, 500개, 모두 도움을 청하는 사연들이었어요. 지민은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7부 1년 후, 2026년 4월, 강남의 오피스 빌딩 15층, 법무법인 종이컵, 입구에 로고가 선명했어요. 종이컵 모양의 심볼. 지민은 대표 변호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창문. 하지만 책상 위엔 여전히 그 종이컵이 놓여 있었어요. 유나가 노크했습니다. 회의 시간이라고. 이제 법무법인 종이컵의 파트너 변호사였어요.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 10명, 법무사 5명, 행정 직원 8명, 총 23명의 팀. 유나가 보고했어요. 이번 달 의뢰 건수. 무료 법률 상담 850건, 유료 소송 대리 32건, 승소율 94%. 지민이 말했습니다. 좋지만 우리의 목표는 승소율이 아니라고. 정의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안건은 종이컵 재단 설립이었습니다. 판결로 받은 150억 중 100억을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직원들이 놀랐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정의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회의가 끝나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종이컵을 들고 저 거리를 걸었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명옥이 찾아왔어요. 1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지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려는 못하겠다고. 아직은. 하지만 어머님이 진심으로 변하신다면 언젠가는. 명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잘 지내라고. 자랑스럽다고. 명옥이 나가고 지민은 종이컵을 들어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에 구민재, 유나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오늘이 최종 판결일이었다고.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구민재가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 정말 많이 성장하셨다고. 지민이 답했어요. 스승님 덕분이라고. 구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섰다고. 그 종이컵 정말 버리지 않는구나. 지민이 말했어요. 평생 간직할 거라고.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부 2년 후 2027년 10월 법무법인 종이컵은 서울에 3개 지점을 냈어요. 강남, 마포, 그리고 구로. 특히 구로 지점은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센터였습니다. 지민은 매주 수요일마다 구로 지점에서 직접 상담했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 수척한 얼굴.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10년간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2년치 3천만 원이 밀렸다고. 지민은 서류를 검토했어요. 명백한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박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민이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종이컵 하나 들고 쫓겨난 적이 있다고. 그때 저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고. 박선영 씨도 할 수 있다고. 3개월 후 박선영은 승소했습니다.
3천만 원을 모두 받았어요. 그리고 박선영은 법무법인 종이컵의 행정직원이 됐어요. 저도 돕고 싶다고 저 같은 사람들을. 종이컵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 500명의 하객. 지민이 단상에 올랐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종이컵. 지민이 말했습니다. 1년 전 이 재단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물었다고. 왜 종이컵이냐고. 종이컵은 작고 약해 보입니다. 쉽게 찌그러지고 쉽게 버려지죠. 하지만 종이컵도 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담아주고 누군가의 갈증을 해소해주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재단은 종이컵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작아도 약해도 소외받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 후 테라스에서 민혁이 다가왔어요.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 축하하러 왔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리고 사과했어요. 그때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지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의미 없다고. 민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컵을 꺼냈어요. 그때 내가 내 짐을 담았던 종이컵이라고. 잊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었다고. 지민은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이제 종이컵이 2개. 하나는 과거의 상징으로, 하나는 미래의 상징으로 간직하겠다고. 민혁이 작게 웃었어요. 행복하라고. 지민은 2개의 종이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는 낡고 찌그러졌지만 다른 하나는 깨끗했어요. 과거와 미래. 구부 5년 후 2029년 10월 법무법인 종이컵은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장됐습니다. 직원은 150명. 연간 무료 법률 지원 건수 5,000건. 종이컵 재단은 매년 100명의 법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취약계층 2,000명에게 법률 지원을 했어요. 지민은 35살이 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대학교 특강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쯤. 헌 가방을 안고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봤어요. 여성이 내렸고 지민도 따라 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여성이 놀라며 돌아봤어요. 지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종이컵. 대표 변호사 최지민. 법률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하라고. 무료로 상담해드리겠다고. 여성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종이컵. 이요?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죠.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많거든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민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어요. 여성은 명함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저랬었지. 그날 밤 사무실에서 지민은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2 종이컵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나는 5년 전 명옥이 건넨 종이컵. 낡고 찌그러진 종이컵. 다른 하나는 민혁이 돌려준 종이컵. 깨끗하지만 비어있는 종이컵. 지민은 2 종이컵을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3번째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마시고 남은 종이컵. 3개의 종이컵.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나를 만들었고, 현재는 내가 만들고 있으며,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거야. 일주일 후 지하철에서 만난 그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수진이라는 이름.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고 있었다고. 지민이 말했어요.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고.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냐고. 지민이 답했어요. 저도 예전에 종이컵 하나 들고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6개월 후 수진은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수진은 종이컵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됐어요. 저도 돕고 싶다고. 저 같은 사람들을. 2034년 10월. 지민은 40살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종이컵은 이제 전국 50개 지점, 직원 500명. 종이컵 재단은 매년 1만 명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 공익재단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종이컵 법학관, 서울대학교 법대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민이 100억을 기부해 만든 건물. 현판식 날이었어요. 지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종이컵. 10년 전 종이컵. 이제는 박물관에 가도 될 만큼 낡았지만 지민은 간직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저는 종이컵 하나를 들고 로펌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지민이 종이컵을 들어 올렸어요. 이 종이컵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희망과 정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지민은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종이컵에 담긴 여자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이 종이컵을 종이컵에 담긴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저마다의 종이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로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종이컵 법학관의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이 법학관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작고 약하다고 무시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공부할 미래의 법조인들이 작은 종이컵에도 담길 수 있는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 주리라 믿습니다. 청중은 일제히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민재와 유나가 단상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법무법인 종이컵의 공동 대표가 된 유나는 감격에 젖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민은 법학관의 옥상 정원에 홀로 섰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그녀를 내쫓았던 서초동의 대형 로펌 건물도 보였습니다. 지민은 가슴에 품고 있던 세 개의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컵, 깨끗한 종이컵, 그리고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신 새 종이컵.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교훈이 되고, 현재는 성과가 되고, 미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구나. 그녀는 새 종이컵을 나란히 놓고 가장 낡은 첫 번째 종이컵에 옥상 정원의 작은 꽃집 하나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제 종이컵은 복수의 상징이 아닌 시작의 증거이자 성공의 기반이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여자는 마침내 세상에 희망을 담는 법무법인 대표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위대한 변화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